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김민지입니다. 올 여름은 평년보다 더 덥고 비는 적게 올 것으로 전망돼 충청 등 전국의 봄 가뭄이 초여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충남도의 가뭄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생활, 농업, 공업용수 모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윤지현 기자입니다. 충남도의 가뭄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충남 서부 지역 일대가 계속되는 가뭄에 생활, 농업, 공업용수 모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최근 1년간 도내 강수량은 864.3mm로 평년 1280.5mm의 67.4%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올 들어서도 143.4mm의 강우량으로 평년의 60.2% 수준으로 지난 겨울에 이어 봄 가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비가 내리지 않자 현재 보령댐 저수율은 10.9%로 급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령댐 저수율이 사상 최저인 11%에 불과해 인근 농민들이 물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령댐은 보령, 홍성 등 서해안 일대 8개 시군에 각종 용수를 공급하는 다목적 댐이지만 지난 1년 동안 사실상 재구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달 모내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 달에도 가뭄이 계속될 경우 농사의 차질이 불가피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올해 1월부터 우물을 파고 하천에서 저수지로 물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벌이는 등 관계기관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윤지연입니다. 당진시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상가거리에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불법 주차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임시주차장과 공영주차장, 상가주차장이 있지만 이곳을 찾아오는 차량들을 수용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과 함께 당진시 곳곳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주차장을 확충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미소 기자입니다. 당진시청 건너편 상가골목에 불법 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곳을 찾아오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상가 골목에 나와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주변에서 직장 생활하는 시민들이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음식점들을 찾아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곳에 위치한 주차장엔 음식점을 찾아오는 차량들의 주차가 제한돼 있을 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에 공간이 부족해 이렇게 불법 주차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진시에서 임시주차장을 마련해놨지만 주변 상가에서 비교적 떨어져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는 임시주차장도 포화 상태에 다다르기 때문에 주차 공간 확충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임시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볼라드가 진입동선에 어정쩡하게 설치돼 있어 휘어지고 파손돼 있으며 진입로가 노후되고 원래 인도였던 곳을 주차장 진입로로 개조해 턱이 있어 차량이 심하게 덜컹거리는데요. 몇몇 상가에서 주차장을 개설했지만 이곳을 찾아오는 차량을 포용하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에 주차장엔 항상 만차 표시가 돼 있습니다. 2차선 차도 양쪽 갓길에 불법 주차 차량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어 도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실질적으로는 1차선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대덕동 상가거리에도 불법 주차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번에 큐 음식점이 새로 개업하면서 대덕동을 찾는 시민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곳 또한 음식점에서 지정한 주차장이 있지만 수용 인원이 초과돼 시민들이 불법 주차를 하고 있고 주변에 따로 주차장이 마련돼 있지 않아 교통 혼잡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진시가 상가와 음식점 등 시민들의 발길이 자주 오가는 곳에 주차장을 추가 개설하는 등 불법 주차를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JIB 뉴스 홍미소입니다. 며칠 전에는 국내 기업 합동 투자 협약을 체결하면서 당진시의 국내 기업 유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최근 2년간 일본과 중국 기업들의 당진 투자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북해그룹과 랴오디그룹, 일본 페로텔과 도레이 등 4개 업체가 총 1억 2,500만 불, 약 1,397억 원을 당진에 투자해 공장을 건설하게 됩니다. 보도에 홍미소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2년간 일본과 중국 기업들의 당진 투자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당진시와 투자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중국 북해그룹과 랴오디그룹, 일본 페로텍과 도레이 등 4개 업체로 해당 업체들의 총 투자 유치 규모는 1억 2,500만 불, 약 1,397억 원에 달하는데요.
지난 2015년 8월 투자 협약을 체결한 북해그룹은 송산 2 일반 산업단지 외국인 투자 지역에 총 2천만 불을 투자해 약 33,485제곱미터 면적의 화장품 플라스틱 원료 생산 공장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진시의 첫 중국 현지 투자 유치 설명회에서 외목마리나 항만개발 사업에 약 8천만 불을 투자키로 했던 랴오디 그룹도 해양수산부에 정식으로 사업을 제안하고 올해 1월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협약 이행 보증금을 납부하고 세부 협의를 진행하는 등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6월 당진시와 협약을 체결했던 일본 기업 주식회사 페로텍은 기공식을 갖고 투자를 본격화했습니다. 앞으로 2018년까지 2천만 불을 투자해 송산 2산업단지 외국인 투자 지역에 66,467제곱미터 규모의 공장 건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올해도 일본 기업과 중국 기업들의 당진 투자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인데요. 일본의 다국적 기업인 도레이는 일본 도쿄 본사에 충남도 당진시와 500만 불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고 송산 2 일반 산업단지에 약 4,797제곱미터 규모의 OLED 소재 물류창고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외국 기업들의 입주로 송산 2 산업단지 외투 지역이 포화 상태에 다다르면서 올해 1월 새롭게 지정 고시된 송산 2-1 외투 지역에는 오는 6월 중 중국 기업인 리어가 당진시와 협약을 맺고 1,500만 불 규모의 제철, 제강용 내화물 생산 공장 설립에 나섭니다. 당진은 당진항이 있어 거대 중국 시장을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통 발달의 교통망을 갖춰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하기에 좋은 여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당진시가 당진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비롯한 적극적 투자 유치에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JIB 뉴스 홍미소입니다. 당진시가 학교 급식에 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33% 수준에 머물렀던 관내 친환경 농산물 취급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진시가 학교 급식의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지역 친환경 농산물 사용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지난해 33% 수준에 머물렀던 관내 친환경 농산물 취급 비율을 올해 6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당진시는 지난 2월 작부체계 구축 간담회를 시작으로 친환경 공선 출하회 육성과 친환경 생산농가 영농자재 지원, 학교 급식 계약농가 현장 견학 등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연중 공급 체계 구축에 노력 중입니다. 특히 당진시는 학교 급식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학교 급식 농가 현장 견학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과정을 지켜보고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며 서로 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진시는 이러한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 친환경 농산물의 우수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 농가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친환경 급식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향후 다른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추가로 진행하는 한편 내실 있는 친환경 농가 조직 육성과 작부체계 구축을 위해 사업 활성화 교육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 2011년에 설립된 당진시 학교 급식지원센터는 현재 당진 관내 총 89곳에 이르는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에 해나루쌀과 황토감자, 꽈리고추 등 당진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안전한 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친환경 농업의 차별화를 추진해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출하 체계에도 신경 써야겠습니다. 또한 시민들도 지역 농산물을 애용해 지역 로컬 푸드가 더욱 확산되길 바랍니다. JIB 뉴스 김민지입니다. 한국어 말하기 대회는 중국 일조시 한국인회와 한인상회가 주관하는 행사인데요. 지난해 열린 제12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2위에 오른 유샹이 양과 5위에 오른 왕리신 양이 충남 당진시를 방문했습니다. 보도에 윤지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열린 제12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2위에 오른 유샹이 양과 5위에 오른 왕리신 양이 충남 당진시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어 말하기 대회는 중국 일조시 한국인회와 한인상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지난해 열린 제12회 대회에는 모두 29명이 참여했습니다. 지난 24일 중국 일조시 한인회 김규만 사무총장과 왕치상 산동 외국어직업대학교 부교수와 함께 입국한 이들은
첫날 당진 상공회의소를 견학한 뒤 25일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을 견학했습니다. 또한 박물관 견학 이후 한국 도자기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도자기 체험을 한 뒤 당진시 의회 이종윤 의장과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신병섭 당진부시장을 면담한 뒤 최근 당진을 대표하는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아미미술관을 둘러보고 삽교 관광지에서 자전거 투어 체험도 했습니다. 네, 그럼 당진을 방문해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저희들이 오전에 기지시 그 줄다리기 박물관도 또 관람하고 그 다음에 도자기를 만드는 곳에도 직접적으로 도자기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당진시는 정말 아름답고 정말 분위기 있는 도시라고 생각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당진 와서 인상 깊었던 점이 뭐가 있을까요? 전에 우리 줄다리기 박물관에 갔었어요. 그때는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그 많은 분이 참여하는 놀이가 중국에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신기해요. 25일까지 일정을 마친 이들은 26일 서울로 올라가 세종대왕 기념사업회를 방문하고 한옥마을과 경복궁 등을 둘러본 뒤 오는 29일 중국 일주시로 다시 돌아갈 예정입니다. 한국어 말하기 대회 입상자들이 역사 문화적 유서가 깊은 당진시를 방문하면서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쌓고 앞으로도 당진시와 중국의 향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JIB 뉴스 윤지연입니다. 천도교의 지도자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손병희 선생의 집이 지난 2012년에 발견됐지만 보존이 되고 있지 않아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손병희 선생의 은신처가 당진 센트럴시티 도시개발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헐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3.1 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으로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이자 천도교주였던 손병희 선생의 집이 헐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수천동에 위치한 손병희 선생의 집은 손병희 선생이 해월신사 순도 이후인 1898년 8월부터 1899년 10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머물렀다고 교단 기록에 전해져 왔습니다. 수청 2지구 개발구역에 남아있는 손병희 선생의 집은 2012년 발견됐으며 개발을 앞둔 현재는 충남개발공사 소유로 등록돼 있습니다. 고택은 평지보다 약간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뒷산은 큰 소나무가 무성하고 집 주위로 왕대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집 마당에는 대나무가 뻗어 있고 담벼락이 무너지는 등 관리가 시급한 상태지만 발견된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돼 있습니다. 또한 문은 다 떨어지고 마루가 다 부서져 있는 등 폐거 수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발견 전에는 개인 소유였기 때문에 냉장고와 운동화 등도 버려져 있어 손병희 선생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의암성사고택은 아직 문화재적 가치를 판단하지 못한 매장문화재로 그동안 당진시와 당진문화연대에서 지지대 설치 등 일부 보수 및 관리를 해왔습니다. 현재 문화재청에서 지표 조사를 하고 있으며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존하게 되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수청 2지구 개발구역에 포함돼 철거하게 됩니다. 조재형 당진문화연대 회장은 집이 헐리게 될 경우 손병희 선생의 집과 내포 지역 동학혁명군이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유일하게 승리한 곳인 승전목, 시문 선생과 막역한 사이였던 예산 출신 박헌영 등의 연결고리를 이용해 형성된 내포 지역의 동학농민운동 네트워크가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당진시와 당진 시민들의 관심이 적어 안타까웠는데요. 손병희 선생의 집을 보존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JIB 뉴스 김민지입니다. 당진시가 이달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실시합니다. 이 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과 재산, 범죄에 따른 피해자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시민들을 위해 사전에 유출을 방지하고자 제도가 개설됐습니다. 당진시가 이달 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에 대한 자체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홍보에 나섰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과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입니다. 변경 대상자는 위 사례 외에도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나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 범죄에 따른 피해자도 해당됩니다. 주민등록번호증 변경은 전체 13자리 중 앞 6자리 생년월일과 성별을 구분하는 뒤 첫째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번호 4자리, 등록순서 1자리, 검정번호 1자리 등 뒷부분 6자리입니다. 단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 확인서나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자료, 진료기록부, 진단서, 금융거래 내역서, 상담사실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와 같은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는 신청자가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후에는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기관은 자동으로 변경되지만 은행이나 통신, 보험 같은 민간기관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 표기신분증은 직접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당진시는 주민등록 변경제도 시행에 맞춰 홍보 포스터와 리플릿을 신청 민원실과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하고 당진시 홈페이지와 블로그 및 SNS 채널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와 이통장 회의 시 관련 내용에 대한 교육을 4달까지 진행하고 운영 현황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IB 뉴스 김민지입니다. 태안해양경비안전서가 23일부터 26일까지 서산시 소재 대산항 인근 해상에서 해상 종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경비함정 1502함 등 백열 4명이 동원돼 총 23개의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합니다. 보도에 홍미소 기자입니다. 21일 오후 4시 50분경 제2호 선장 47세 남성 전모 씨는 낚시 중 원인 미상의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고 있다며 태안해양경비안전서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태안해양경비안전서는 인근 해상에서 경비 중인 함정과 안면안전센터 순찰정, 해경구조대를 현장에 급파하는 한편 민간 해양구조선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오후 5시 23분경 현장에 도착한 경비정이 구조작업을 실시하여 승객 17명을 경비정에 편승 조치 후 오후 5시 39분경 예인을 실시했습니다. 선장 등 승선원 18명의 건강 상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보령 해경경비정은 제2호가 안전하게 입항 시까지 안전관리를 실시했습니다. 태안 해경 관계자는 안전을 위해 기관 장비나 항해 장비 등을 수시 점검과 수리를 통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며 기관 고장으로 표류할 경우 당황하지 말고 우선 승객 대상 안전 조치 후 해경 상황실 또는 119에 구조 요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JIB 뉴스 윤지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장에 가면 덤이 있습니다. 시장에 가면 정이 있습니다.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모두가 행복한 우리 전통시장. 내고장 농산물, 내고장 시장을 이용하는 만큼 지역경제도 살아납니다. 실속 있고 든든한 우리의 전통시장. 진정한 생활의 달인은 당진 전통시장으로 갑니다. 발이 퉁퉁 붓고 허리가 굽어가도 아버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등이 갈라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 그대로 당진이 키웁니다. 당진시 우수 농축수산물 해나루. 바다가 보이는 근린생활시설 분양. 충남 당진시 성문면 교로리 100-75번지
38,000평방미터의 대단위 근린시설을 분양합니다. 분양문의 010-4448-3123 010-4448-3123 분양문의 010-4448-3123 010-4448-3123